그때도 돌아왔을 때 다들 궁금해했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내가 유본호를 만났지. 웬만하면 살아봐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죠? 카지노에서 영도를 이긴 그 여자, 원작의 정비소 팀 문달의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6화에서 답이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달삼 정비소 사장 배병지입니다. 달삼 정비소 배사장 문달의 문머루, 원작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바뀌고 전원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6화가 원작의 그 전설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완성했는지, 그리고 태성의 내가 아는 사람의 진짜 정체. 네, 저 이거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더 소름이네요. 아직 세르게이가 나올 때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7화 예고가 예고하는 처음 만난 날의 진실까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작 스포가 섞여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안전벨트 매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채점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예측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여자는 두 번째 사적 제재 팀이다. 네, 맞았죠? 두 팀의 원작의 정비소 팀 문다래였습니다. 그리고 두 팀은 충돌 후에 연합한다. 네, 요것도 맞았습니다. 그것도 투표로 한다는 것까지 맞았죠? 원작에 충실하게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문다래가 도박 좋아, 찬성, 문머루는 반대, 기분 별로, 찬성이 이겼네, 하자 연합. 이 팀 대사 뽑는 거 보세요. 원작 팬 입장에서는 소름 그 자체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팀은 3인조입니다. 사장 배병지, 보나를 배 사장님 시절부터 알고 있던 업계 선배 라인, 현장 담당 문머루이고요. 6화 초반에 보나랑 맞붙고 살아남은 보나 공인, 꽤 하던데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뱅크, 알바생 문다래, 카지노에서 영도의 카드 인식 안경을 맨머리로 이긴 바로 그 여자죠. 영도가 묻습니다. 그거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짠 프로그램보다 승률이 높던데. 문다래의 답이 걸작이었죠.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경력은 제일 오래됐는데 직급은 알바죠. 책임지는 걸 싫어해서입니다. 네, 이 사람이 원작의 그 포지션 시나리오 쓰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6화에서 스토리 다 나왔네 라며 각본을 새로 짜는 것도 문다래였죠. 역시 원작에서처럼 이 팀은 시나리오로 사건을 미팅을 종료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1타 쌍피 장면. 오늘 그 원작 팬들이 기다린 바로 그 시나리오였고요. 저도 이 장면에서 가장 짜릿했습니다. 저격을 요즘 촬영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가? AI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가? 너무 멋있게 나오던데요, 저격이? 약간 뻔한데 소름 쫙 끼쳤습니다. 원작을 본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작은 웹툰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어떤 드라마화 했을 때, 실사화 했을 때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짜릿했습니다. 본방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아는 사람. 네, 이거 저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더 아픕니다. 오답 정정 시간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태성의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대사를 세르게이로 예측했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구해나의 속보 전화, 천성길 회장이 죽었어요, 킹피셔 총에. 네, 이 말에 태성이가 대답합니다. 한방에서 같이 죽은 남자 내가 아는 사람이야, 탁근수 의원 아들 탁종구. 네,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이야가 나온 걸 가지고 또 드라마가 굉장히 트릭을 썼네요. 그걸 마지막 대사로 넣음으로 해서 마치 좀 큰 대사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냥 에피소드에서 그냥 지나가는 대사였네요. 낚였습니다. 근데 결국 어쨌든 세르게이도 아주 거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나오겠죠. 좀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쪽과의 얘기들. 자,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야 탁종구라고 한 게 이 에피소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묵직한 대사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태성이가 그냥 기자라서 탁종구를 아는 게 아니었잖아요. 6화 해상이 이걸 바로 비수로 만들죠. 피고인 탁종구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순간 딸을 잃은 어머니가 법정에서 무너지죠. 내 딸이 죽었는데 무죄가 말이 되냐고. 그리고 판결의 밤 탁종구는 축하 파티를 열죠. 그것도 막 여자애들 부르라고 하면서. 와, 정말 현타가 오는 부분입니다.
그날 밤 태성은 만취해서 보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에 들 수 있는 게 술잔밖에 없더라고요. 총도 안 되고 칼도 안 되고 펜도 안 되고. 네, 보나가 기억하는 남편이 두 번째로 울던 날이 바로 이 밤입니다. 자신의 그 무능함. 그러니까 태성도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영리하고 똑똑해요. 똑똑하고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무능함. 정말 저 눈앞에서 쳐 죽여야 될 저놈이 히히덕거리면서 고급 승용차 타고 떠나는 걸 뭐 어떡할 수 없는 자기 자신. 그렇게 술잔밖에 들 게 없었고 보나 앞에서 두 번째로 울던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킹피셔가 쏜 남자는요, 남편을 두 번째로 울게 만들었던 바로 그놈입니다. 세르게이 미스리드에 낚인 거는 좀 분하지만요, 인정합니다. 이쪽이 훨씬 아프고 훨씬 좋았습니다. 전개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6화의 진짜 사건은 총성이 아닙니다. 오늘 낮에 카지노에서 남편을 봤어. 작전 중에 보나가 흔들린 진짜 이유는 태성이 천성기를 쫓아 같은 호텔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일은 완벽하게 끝났는데 보나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상당히 마음이 아리게 남습니다. 왜 한 번도 생각을 못했을까? 그 사람은 늘 거기 있고 내가 아직 여기 있는 한 언젠가 어디선가 또 마주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처럼. 네, 굉장히 킹피셔도 생각이 많아지는 대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킹피셔의 사냥터와 기자 권태성의 취재 현장은 같은 곳이니까요. 나쁜 놈이 있는 곳, 이 부분은 직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1화에서 보나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면을 보게 되는 날은 오지 않을 거니까요. 네, 참 예쁘게 사랑하는 부분인데 참 아픈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화 예고 보면서 분석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돌아왔을 때 다들 궁금해했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내가 유본어를 만났지. 웬만하면 살아가요. 자, 이 대목입니다. 우선 너무 귀여워요. 두 사람 붉은 악마 복장 입고. 자, 드라마에서도 이 대목이 이제 펼쳐질 때가 됐나 봅니다. 원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 킹피셔가 은퇴를 했던, 은퇴는 아니죠. 그러니까 킹피셔가 잠적했던 두 번의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 한 번이요, 태성이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 공백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육아휴직이죠. 유리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으로 한번 킹피셔가 사라졌던 적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남편 태성과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재밌고 귀엽게 그려지면 좋겠고요. 이게 8년 전 라인이거든요. 아주 풋풋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원작에서는 이게 산장 에피소드인데 드라마에서는 좀 현대식으로 재구성될 것 같은 톤이네요. 선배가 권태성 씨 살린 겁니까? 그러고 싶어서. 우리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그쵸? 킹피셔가 태성을 살린 게 맞고요. 원작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근데 잘생겼다. 킹피셔는 태성을 처음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근데 잘생겼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인연이 될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 풋풋한 이 복장, 이 헤어스타일 너무 재밌는데요. 그리고 태성의 쭈뼛쭈뼛하는 저 말투, 우리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태성답고 귀엽습니다. 원작에서 킹피셔를 안고 펑펑 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해봅니다. 어떻게 킹피셔 저격 대상들만 그렇게 콕콕 집어내세요? 근데 가만 보면 언니 참 신기해. 대체 저는 어떻게 살아온가? 오빠는 좀 알아? 자, 이 장면을 보면 오빠는 좀 알아? 킹피셔가 어떻게 죽일 그 대상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이렇게 콕콕 알아내지? 등등의 대사들을 예고편에 보여줌으로 해서 남편이 킹피셔의 존재가 자기 아내인 걸 알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긴장감을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긴장감을 너무 맥없게 깨버리면 그것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죠. 이 드라마는 좀 다르게 가니까. 원작에서는 모릅니다. 예, 원작에서는 남편이 킹피셔의 존재를 늘 쫓잖아요. 그게 우리 아내라라는 거를 몰라요. 예,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그래서 모를 것 같은데 상당히 파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깊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예, 그 장면들, 그런 재미들 요소가 나오는 거를 예고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 부장이 우리를 직접 집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뭘까? 유 부장이 직접 우리를 집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뭘까? 네, 뭐겠습니까? 요거 이제
곧 얘기가 나올 텐데 유 부장이 킹피셔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일 겁니다. 그 원작에 있거든요. 그 대목이 맞다면 세르게이 카드 아직 유효합니다. 네, 그 대타로 세르게이가 좀 띄워주는데 그 장면이 나오려나 싶긴 합니다. 이 예고편의 이 대사 곧 그 대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그 대목. 킹피셔가 실수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 죽였으면 지도 벌 받아야지. 피셔도 잡아 쳐놔야 돼. 정말 현타가 오는 장면이죠. 킹피셔가 실수를 했겠습니까? 킹피셔가 무고한 사람을 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원작에서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킹피셔의 존재를 이용해서 자기들 살인에 활용하는 악용 사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간에는 킹피셔도 벌 받아야 된다. 킹피셔를 어떤 괴물처럼 봐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보나 입장에서는 정말 현타가 오는 순간입니다. 그 심리적인 갈등을 아주 드라마에서도 잘 담을 걸로 보이고요. 유 부장 문자 왔다. 뭐래요? 퇴사하겠습니다. 전에는 킹피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더니 만나면 안 되지. 자, 여기 나오죠. 킹피셔가 퇴사하겠다고 말한 순간. 네, 이 순간이 나옵니다. 다음 화에 이 부분이 분명하게 그려지겠네요. 원작에서도 보나가 킹피셔 자리를 잠깐 떠나죠. 이 구간에서 이거 계속 제가 세르게이 얘기하니까 무슨 세르게이 팬 같은데 세르게이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지금 딱 세르게이가 나올 때입니다. 저렇게 되면 보나의 빈자리를 보나가 세르게이한테 부탁을 해서 맡기거든요. 근데 좀 안 좋은 장면들 많죠. 세르게이하고 보나는 같은 킬러긴 하지만 근본적인 마인드가 철학이 다르거든요. 그 철학 때문에 세르게이랑 크게 의가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르게이가 킹피셔를 자꾸 파고드는 남편을 죽일 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죽일 뻔해요. 태성이를 죽일 뻔한다고요. 세르게이가. 하여튼 그런 것들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태성이 킹피셔 만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요것도 약간 우리한테 트릭을 거는 것 같은데 자기가 마치 보나가 킹피셔인 걸 아는 양 그런 뉘앙스가 살짝 보이는 척 했지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고요. 모릅니다. 오히려 약간 회상하는 듯이 마주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회상을 통해서 세르게이와의 그 조우됐던 그 장면을 떠올리려나 싶기도 하고요. 한번 보자고요. 드라마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어느덧 다음 주에는 7화가 방영되겠네요. 신납니다. 재밌어요. 다음 주에도 금요일, 토요일 MBC에서 본방 꼭 사수하시고요. 명작 맛집에 디프리하러 놀러오세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작 맛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감동인가 사이다인가? 예, 명작 맛집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